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완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원래는 9일날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요. 수도권 150만 원 가구 풀린다. 20만 가구는 청년 원가 주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수도권 150만 가구, 전국까지 포함하면 250만 가구의 주택이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왔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만 가구는 공약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공약상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250만 원 가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이미 250만 가구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던 곳,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곳들에 의해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계획된 도시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기사가 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입주 때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린다. 결국 지금 2022년, 자 그러면 2025년 또는 5년 정도 걸리니까 2027년 정도 되겠죠. 제발 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제발 지금 현재 시작도 안 한 물건을, 그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150만 가구, 250만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2024, 5년부터 고민하실 문제예요. 그때쯤 전후로 해서 이 물건들을 팔아야 되고, 물량들이 터지면 또 안 좋을 테니까 팔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대응은 앞으로 2, 3년 후에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같은, 뭐 기획 설계 속속 착수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서울의 물량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났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미분양이 늘어나고 싶어도 서울에 공급이 없으니까 미분양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서울에 물량이 많았다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면 그 미분양 물량에 따라서 서울도 침체기에 빠질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있어야지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조차 없으니까 논할 게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모아주택, 그 밖에 지금 현재 계속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또는 몇 달에 걸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될 모멘텀 소재다. 이 모멘텀 소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신문기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정책 힘겨루기 결과는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이 제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당장의 모습이고요. 공급 확대는 3년에서 5년 후의 모습이죠. 시차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 시차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이 결과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신 재건축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구축 아파트 얘기를 하셨죠. 여기 보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올릴 듯, 뭐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는 재건축에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 규정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쇠퇴기 또는 침체기로 빠질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밖에 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레미콘 가격이 줄 인상 전망이고, 뭐 건설 현상 또 중단 사태 오나, 약간 좀 뭐랄까 자극적 기사죠. 근데 이 내용을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곡해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미콘 가격이 인상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가격, 철근 가격 오른다니까 분양가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집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상승론자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잘못됐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기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오른다.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집을 분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상승장 후반부의 부담이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의 상승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레미콘 가격이 오르고 천불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산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이 맞느냐? 오히려 이 시기 때는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라도 어떤 유튜브나 어떤 곳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 그 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 인상기고 심리 위축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구매 심리가 완전히 지금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미분양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분양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분양의 증가는 또다시 신문기사로 하여금 미분양 폭등, 미분양 급증, 미분양 몇 배 증가 이러면서 또다시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무조건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분양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현재 심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는 미분양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또다시 미분양을 또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는 것보다는 미분양의 증가 여부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기타 기사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자, 매물을 쏟아지는데 거래 가뭄에 경매시장 찬바람도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많이 나왔던 기사죠. 자, 그런데 밑에는 아주 재밌는 기사가 또 있죠. 재건축 규제 풀리나 경매 수요 꿈틀. 자, 똑같은 경매시장인데 누구는 경매시장을 찬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구는 경매 수요 꿈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 내에서도 찬바람이 부는 곳과 꿈틀하는 곳은 항상 존재를 한다.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침체장에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경매 시장이 찬바람이 불게 되면 낙찰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실수요자들한테 매우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가 풀리나 경매 수요가 꿈틀하게 되는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에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맨 앞에 수익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면 상승과 하락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